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3강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강은 121번부터 130번까지입니다. 자, 그러시면 첫 번째 문제부터 바로 보고 시작하시죠. 자, 첫 문제는 A, B, C, D가 모두 다 명사이고 의미가 같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명사를 집어넣는 게 좋을까요? 의미 모르는 거 있어요, 이 중에서? 없죠. 자, 그러면 물론 여기에 있는 C에 있는 코스트는 동사도 될 수 있고 명사도 될 수 있지만 이 자리는 지금 동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죠. 왜냐하면 because of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이하의 주어 동사의 관계는 성립되면 안 되겠습니다. 따라서 동사의 가능성을 없앤다면 이제는 다 명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뭘 찾으라는 겁니까? 바로 복합명사의 어휘를 찾으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자, 무엇의 극적인 증가입니까? 바로 수송, 운송이죠. 운송 뭐뭐뭐의 극적인 인상 때문에 가격입니다. 바로 옥수수 가격이 예상되는데요. 뭐 할 거라고요? 올라갈 거라고요. 자, 얼마만큼? 60% 이상 올라가는 거죠. 자, 향후에 그 한 달 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향후 한 달 안에 60% 이상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운송의 뭐뭐뭐의 상승입니까? 자, 루트라고 하는 단어는 노선의 뜻이잖아요. 길의 뜻이고 안 되겠습니다. 시스템, 운송 시스템의 증가 때문에 그렇습니까? 운송 비용이 늘어나서 그런 거겠죠. 따라서 비용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코스트가 정답이고요. 리시트라고 하는 단어는 수령의 뜻과 그 다음에 영수증의 뜻이 있습니다. receive에서 나왔고요. 자, 이때는 불가산이에요. 수령의 뜻일 때는. 자, 그리고 영수증일 때 가산이기 때문에 receipts라고 하는 복수는 영수증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송 영수증의 증가가 자, 가격의 상승 있죠. 자, 이것을 갖다가 예상하는 것은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D번도 답이 될 수가 없고 그래서 정답은 결국은 C로 선택을 하시는 게 맞겠어요.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선택지 중에 자, 동사, 명사, 동일형도 정리했고 가산, 불가산도 추가로 설명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를 변형하면 여기에 빈칸을 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전치사를 갖다가 찾아라 라고 하는 어휘 문제로 나올 수도 있는데요. 증가와 감소의 명사는 무엇에 있어서의, 다시 말해서 이하의 분야가 나오게 되면 어떤 분야에 있어서의 증가, 감소는 in으로 표현하고요. 자, 그 다음에 얼마만큼의 증가, 감소라고 해서 자, 뒤에 수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가 나올 때는 자, by 플러스 수치로 갑니다. 얼마 차이의 증가, 감소를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됐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rise라고 하는 단어는 항상 자동사로만 쓰는 단어예요. 자, 타동사는 뭐죠? raise가 되겠죠. 자, 따라서 60% 이상 올라간다의 개념이기 때문에 자, 그 점도 여러분들 주의하셔야겠어요. 여기다가는 raise를 쓰면 안 되는 거겠죠. 동사 어휘 문제 예상해 보시고. 자, 또 한 가지 여기서는 명사로 쓰였고 여기서는 동사로 쓰였죠. 자, 그러므로 rise는 또 품사 관계도 정확하게 두셔야겠습니다. 자, raise도 명사로 쓰는데요. 자, raise를 명사로 쓰게 되면 그때는 봉급 인상의 의미로만 사용되니까 그 점까지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겠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또 변형 출제 가능성이 있는 단어를 보여드리면 프로젝트는 그 자체가 명사입니다. 자, 그리고 동사로도 쓰는데요. 동사로 쓸 때는 프로젝트는 이제 우리가 자, OHP 자, 혹은 beam projector 이런 데서 들어봤죠. 그래서 overhead projector 혹은 beam projector에서 들어봤듯이 빛 따위를 갖다 영사하거나 쏘다의 개념이 있고 두 번째로는 예측하다의 그런 뜻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프로젝트 동사의 명사형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그것은 projection입니다. 따라서 명사 프로젝트와 명사 projection이 선택지로 같이 나왔을 때도 여러분들은 주의를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됐나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 자, 우리가 121번 문제를 마무리하면서 자, 모든 변형의 가능성과 자, 추가 출제 가능성까지 다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그럼 2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2번 문제는 A, B, C, D가 모두가 부사고 의미가 달라요. 자, 그래갖고 이제 일단 해석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뭐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뭐에 대해서? 바로 expedited. 자, expedit는 촉진시키다의 뜻이니까 자, expedited processing and delivery라고 했을 때는요.
이것은 촉진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촉진됐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번역하면 좋겠어요? 신속한. 알겠죠? 신속한 처리와 그 다음에 배송. 됐어요? 그래서 신속 처리, 신속 배송을 위해서 자, 그 사람이 돈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여전히 자, 시간이 3주가 지나갔고, 그죠? 자, it's been 3 weeks now. 지금 이제 이미 3주가 지나간 시점이고, 자, 그 사람의 주문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도착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미 도착하지 않았다는 말이 안 되니까 C번은 지우시고요. 오로지 도착하지 않았다도 문맥상 적절치 않죠. 그러면 자, 지금 여기는 여전히라고 하는 의미의 부사가 들어가야 되는 건데요. 자,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구분하시겠습니까? 둘 다 여전히의 뜻이 있죠. 자, 그런데 자, 얘는 어디다만 쓰죠? 얘는 부정문에만 쓰잖아요. 여전히의 뜻으로 쓸 때. 근데 이거 부정문 맞거든요, 지금. 또 한 가지의 조건은 뭐죠? 부정문이면서 동시에 not yet. not yet. 들어봤죠? 다시 말해서 부정어 뒤에 온다 이거죠. 자, 따라서 여기는 지금 부정어 뒤냐를 따져봤을 때는 부정어의 앞자리이기 때문에 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반면에 still은 어떻습니까? 자, still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전히의 의미로 쓰일 때 긍정문, 부정문, 그 다음에 의문문에 다 쓸 수 있어요. 저 아이는. 전혀 구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랑 어떤 상황일 때만 두 개가 겹치는 거죠? 부정문의 상황일 때만 두 개는 겹치는 것인데 반대로 얘가 부정어의 뒤라면 still은 어디에 쓰나요? 부정어의 앞에 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점이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특이한 포인트인가요? 그렇진 않아요. 이건 토익에서 늘상 다루었던 포인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도 답을 잘 알고 A에다가 쓰신 학생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강의 포인트 지금 정리해 드리면서 정답 내드렸고요.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예시라고 하는 단어가 부사로 쓰일 때 다시 한번 1번의 뜻은 이미 말씀드렸어요. 부정문에서 부정어 뒤. 여전히 뭐뭐하지 않다고요. 두 번째는 벌써의 의미로 쓰일 때도 있어요. 벌써의 의미로 쓰일 때도 있는데 이때는 어디서만 쓴다? 바로 의문문에서만 씁니다. 자, 됐습니까? 오케이. 자, I wonder if 나는 뭐뭐인지 아닌지 궁금해요. 자, I wonder if they told her the bad news ye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녀에게 자, 그 좋지 않은 뉴스를 벌써 이야기했는지 궁금하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문의 느낌이 있는 자, 그런 문장에서는 already를 써도 좋지만 자, yes을 쓸 수 있어요. 자, 그리고 already 같은 경우에는 긍정문이나 의문문에서 쓰는데 그럼 의문문에 만약에 두 개가 함께 나오게 되면 무슨 차이가 있나요? 별 차이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 두 아이들은 시험 문제로 나올 수가 있지만 이 두 아이들은 의문문에다가 시험 문제를 줘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둘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오케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마지막 하나 더 하면 yes은 접속사화 됐죠 또? 자, 그때는 but의 뜻으로도 사용된다는 것 여러분들이 또 알아두셔야겠어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면 뭐 충분히 여러분들께 강조할 만한 것들은 다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 123번 문제인데요. 123번 문제는 A, B, C, D의 선택지가 다른 품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품사 정리를 먼저 해보시는데 이 단어는 품사를 좀 조심하셔야 돼요. total이라고 하는 단어는. 왜 품사를 조심하셔야 되냐면 명사로는 뭐 당연히 쓰죠. 그리고 total price, total amount. 형용사로도 얼마든지 쓰는 거거든요. 또 ing가 있는 걸로 봐서 to가 붙은 걸로 봐서 이거 동사도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the items 자, total $300 이렇게 얘기하면 그 아이템들이 $300의 총합이 이르게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이렇기 때문에 total이라고 하는 단어는 품사가 정말 다양해요. 근데 여기는 뭐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까? 명사 앞에 형용사가 들어갔으면 좋겠죠? 자, 그럼 형용사로 일단 쓸 수 없는 거 누구 있어요? 얘 제끼시고. 자, 그 다음에 s가 붙었으니까 얘는 명사 아니면 동사 아니에요? 안 되겠습니다. A번이 답인 건 알겠죠, 여러분들도? total cost. 그래서 자, 총 비용의 자, 그런 의미가 되는데요. 자, 그럼 얘는 왜 안 될까요? ing는 능동의 뜻이 있는 형용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형용사가 될 수는 있는데요. 형용사는 엄밀하게 말하면 아니고 분사지만 아무튼 형용사 역할은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코스트가 비용이 스스로 토털링을 하고 있는 개념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 ing로부터 수식을 받으려면 그 명사는 뭐뭐뭐를 하고 있는 중이어야 돼요. sleeping boy는요, 잠자고 있는 소년이에요. 따라서 이 코스트는 어떻게? 토털링을 하고 있는 코스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자, 느낌 알죠? 느낌 알잖아. 그죠? 네. 그래서 안 돼요, 이게 지금. 자, 그런 뉘앙스가 아니란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형용사 역할은 둘 다 할 수 있는데, 자, 총합의 라고 하는 의미의 형용사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에 정답은 A번으로 가시면 되겠어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셨으면 이 정도면 문제에 대한 해설은 마무리를 다 드렸고요. 자, 그럼 해석을 한번 해보는데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잘 자르시면 무엇에 대한 비용입니까? 바로 the building 됩니다. 그 건물에 대한 비용이 되겠죠. 총 비용입니다. 자, 그 건물은 어떤 건물이에요? New City Hall. 자, 신청사가 되겠습니다. 시청청사 건물에 대한 총 비용이 어떻게 된다고요? 자, 동사 어디 있습니까? 뭘 포함해서? 자, 재료와 자, 그다음에 레이버를 포함해서. 자, 동사처럼 생긴 게 얘 하나밖에 없네요. 자, amount도 동사로 쓰였습니다. 자, 총합이 어디에 이르는 거예요? 바로 well over $3 million. 300만 달러를 넘어서는 비용에 총합이 이르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 동사 totals를 써도 똑같은 뜻이에요. amount도 동사를 쓰면 그런 뜻이고 total도 동사를 쓰면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well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자, well이라고 하는 단어는 전치사 앞에서 사용이 되면 그때는 훨씬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뜻이죠? 정확하게 하자면 자, 300만 달러 이상인데 훨씬 이상까지 이르게 된다, 이런 것이고.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to 다음에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얼마에 이르다니까 왜 도대체 없을까요? 그죠? 자, 여기는 왜 명사가 없고 부사, 전치사, 명사가 왜 나왔을까요? 자, 바로 특이하게도 자, over라고 하는 이 전치사는요, 여러분들 뒤쪽에 이렇게 명사가 나와서 얼마 이상을 나타낼 때는요, 자, 전체를 우리가 하나의 자, 명사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요 over 앞에 자, 중복되는 명사가 생략돼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니까 amount to 얼마인데 뭐뭐뭐를 넘어서는 얼마에 이르다 해서 요것이 지금 달러가 지금 생략돼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해가 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학생들이 있죠. 그럼 예문을 한번 이렇게 드려보겠습니다. There are 쉽게 드릴게요, 예문을. 자, over 50 people in the roo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방에 50명 이상의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50명이 넘어서는 이라고 하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인데 얘가 누구 취급을 받는다고요? 명사 취급을 받아요. 그 이유가 바로 뭐죠? 바로 얘가 실제로 명사이기 때문에 명사 취급을 받는 게 아니라 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명사 취급을 받거든요. 그 이유는 바로 앞에 people이 생략됐기 때문이에요. 50명을 넘어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people과 중복되는 명사가 앞쪽에 관용적으로 생략되기 때문에 자, 지금 up to라고 하는 전치사와 over라고 하는 전치사 같은 경우에는요, 뒤쪽에 명사를 결합하고도 전체가 명사 자리에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때는 자, 뒤쪽에 자, 이 명사가 생략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amount to dollars well over $3 millio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300만 달러가 훨씬 넘어서는 달러에 이른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어요? 이렇게 특별한 어구기 때문에 특별한 어구들의 룰은 여러분들이 따로 또 이렇게 외워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이 어구 자체를 여기까지 아예 외우세요. Amounts to well over $3 million. Amounts well over to $3 million.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됐나요? 자, 124번. 자, 문제 풀고 가실게요. 잠시만요. 자, 요즘 개콘에 굉장히 많이 나오던데요. 자, 전치사 어휘 문제가 되겠습니다. to부터 across까지 어떤 전치사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까? 보니까 뜻들이 굉장히 많은 전치사고 얘만 뭐 별다른 뜻이 없죠. 그죠? 어디를 가로질러서의 뜻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across는 여기저기의
전역에서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어요. 나머지 전치사들은 거대 전치사들이기 때문에 뜻을 한 가지로 속박하는 것은 맞지 않겠습니다. 알겠죠? 가두어 두지 마세요. 다양한 의미들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 이 문장에서는 주어가 누구예요? 진짜 느낌입니다. 뭐에 대한? 자, 바로 상황에 대한 그 사람의 진짜 느낌이 드러났어요. reveal은 폭로하다, 드러내다죠. 드러났는데 자, 뭐에 의해서? 자, 그 사람의 얼굴에 나타난 표정에 의해서 드러난 거죠. 이거는 지금 수단의 개념이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고, 혹은 행위의 주체, 이것이 이것을 드러낸 거잖아요. 지금 능동으로 가자면. 맞죠? 그래서 행위의 주체 개념으로 가는 게 맞겠습니다. 행위의 주체를 나타낼 때는 전치사 by를 쓰죠. 자, 그래서 요 느낌이 요것에 의해서 드러났습니다. 의 문맥이기 때문에 자, 정답은 B번으로 가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추가적으로 위치야만 해석을 해보면 그 사람 얼굴의 표정은 어떻습니까? 자, did not match. 전혀 매치되지 않았습니다. 뭐에? 하고 있는 말에 자, 매치되지 않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괜찮아. 자, 지금 제 표정은 어때요? 하나도 기쁘지 않죠? 안 괜찮죠? 그런데 말로는 괜찮아.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facial expression이 words와 전혀 매칭되지 않고, 그죠? 어울리지 않았던 자, 그 사람의 얼굴 위의 표정에 의해서 드러났다.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시면 125번 갈게요. 자, 125번은 A, B, C, D가 모두가 다 같은 품사는 아닙니다. 자, C번이 동사가 아니죠. 그런데 여기는 동사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아, 빨리 보세요. 쭉 훑어서 동사 있나 없나? 없잖아요. 그러면 잽싸게 동사 자리니까 여기부터 지우면 되죠. 자, 그러면 A, B, D 셋 중에 하나가 이제 정답이에요. 자, 그러면 저기에는 어떤 동사가 들어가는 게 맞아요? 모두 다 consider인데? 자, 그러시면 얘기는 끝난 거죠. 자, 일단은 숫자부터 따져보시는데요. 자, 어떻습니까? Board of Directors가 되겠습니다. 자, 사실은 주어는 얘죠. 이사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지금 주어란 말이에요. 단수와 어울릴 수 없는 동사가 있나요? 없습니다. 자, 조동사 will은요, 주어가 단수든 복수든 상관하지 않는 그런 동사 형태죠. 두 번째 태로 가겠습니다. 얘가 수동이고 얘가 능동이거든요. 지금 두 개가 BPP만 수동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내용상으로 보니까 어떻습니까? Board of Directors. 자, Protex라고 하는 이 회사의 이사회가 merging 하는 것을 고려됩니까? 아니죠. merging 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고 이하의 목적어가 달려있고 consider는 ing 목적어만 취한다 라는 사실까지도 알고 있는 학생이라면 뭐 그걸 모른다 하더라도 merging 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자, 이하의 목적어가 달려있기 때문에 수동은 안 되겠습니다. 이 회사는 고려될 수도 있고 이 회사는 스스로 고려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문장 구조와 내용을 보니까 자, 이거는 지금 회사가 스스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스스로 고려를 하고 있으면 완료 시점에 과거부터 지금까지 고려를 해온 건지 아니면 앞으로 미래에 고려를 할 건지를 따져보시면 되는데 그 단서가 어디에 있어요? For the past month가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에, 그러니까 지난 딱 한 달 전부터 지금까지 뭐 해왔다? 고려해왔다가 맞기 때문에 정답은 A번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 동사 구성의 문제는 3개에서 5개, 6개, 많으면 6개까지 출제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항상 같은 논리에 의해서 자, 수태, 시제를 따져가면서 능동이 맞다, 수동이 맞다. 그래서도 남으면 마지막에 시제까지 따져보는 이런 문제풀이의 과정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알겠죠? 자, 그러시면 해석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의 프로텍스의 이사회는 고려해 왔습니다. 무엇을? merging. 합병하는 것을. 누구와 합병되는 겁니까? 자, 바로 주요한 경쟁자가 되겠습니다. 그 회사가 바로 이거예요. Smart Electronics라고 하는 회사와의 합병을 고려해 왔습니다. 자, 무엇으로써? 수단이네요. As a solution. 자, 뭐에 대한 솔루션이죠? 솔루션이 취하는 전치사는 to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잘 알아두셔야겠죠? 자, 그들의 재정적인 우즈가 되겠어요. 자, 이 우즈라고 하는 단어는 항상 복수로만 쓰는 단어예요. 고민, 문제 이런 뜻입니다. Financial woes. 좀 어려운 단어긴 했지만 Part 7에 가끔 등장하는 단어니까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아, 그래서 재정적인 고민에 대한 해법으로서 경쟁사와 합병하는 것을 지난 한 달 동안 고려해 왔구나. 자,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저희는 지금 2강에 5문제
풀이를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총 우리가 다루는 문항수가 52문항이기 때문에 이제 딱 이제 절반이 지금 지나가는 시점입니다. 아직까지는 뭐 지치지 않았으리라고 보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잠깐 휴식을 좀 가지고 또 후반부에서 다시 5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쉬었다 올게요. 자, 후반부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6번부터 130번까지죠. 자, 첫 문제부터 바로 가시겠습니다. 품사가 전혀 같질 않아요. 자, 그런데 여기는 지금 뭐가 submit라고 하는 타동사와 on이라고 하는 지금 부정관사가 단서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명사가 나오더라도 반드시 단수의 명사가 나와야겠죠. 자, 동사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아이와 이 아이를 제끼고, 얘는 동사일 수도 있고 분사일 수도 있는데 둘 다 어차피 안 되는 건 마찬가지죠. 그래서 정답은 B번이고요.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는 시험 보러 가시면 1초 안에 해결을 하셔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알겠죠? 자, 그러시면 해설 마무리하고요.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인데 어떤 아이들이죠? 이것도 동사 찾아보세요. 여기가 동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를 희망하는 아이들은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무엇을 희망합니까? 바로 참석하는 것이죠. field trip은 뭐 소풍, 야유회 정도가 되겠고요. 어디로요? 역사적인 그런 랜드마크가 되겠습니다. 자, 랜드마크는 주요 그 지형 지물을 나타내죠. 그래서 아주 유명한 어떤 건물 따위를 말합니다. 자, 그런 곳으로의 그런 어떤 소풍이나 야유회에 참석하기를 희망하는 아이들은 제출해야 되는데, 자, 뭐를요? 승인서가 되겠죠. 누구에 의해서 사인된? 바로 요거는 두 단어 이상이기 때문에 뒤에서 앞으로 수식합니다. 부모에 의해서 서명이 된 그런 승인서를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됐나요, 여러분들?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126번은 마무리 짓고요. 7번으로 가시면요. 자, 7번은 A, B, C, D의 품사가 어때요? 얘 접속사잖아요. not only는 세트로 쓰이는 접속사죠. not only A, but also B.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even though도 접속사죠. 그런데 컴마까지의 내용을 보니까 주어 동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더가 나와 있고 그 이하에 걸리는 것은 whether라는 명사고요. 나머지는 형용사예요, 지금. 자, 그래서 predicted라고 하는 것은 절대 동사가 될 수가 없죠. 자, 구조상 더와 명사 사이에 갇혀 있으니까 쟤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그런 어떤 비 오는 날씨라고 하는 명사만 지금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길이만 길었지. 그러면 컴마를 기준으로 놓고 명사 앞에 뭐 품사를 집어넣어라라고 하면 접속사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치사 C번이 정답입니다. 해석을 통해서만 가시면 왜 D는 안 되지? 라고 따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두 개가 의미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품사 노래를 부르는 것이고요. 예전에는 이 even though 혹은 뭐 although도 되게 잘 나오죠, 같이. 얘랑 despite랑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출제가 됐었어요. 근데 요새는 그래도 1년에 한 너댓 차례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도 자주 등장하는 아이템이니까, 그리고 기초적인 아이템이니까 혹시라도 이 문제를 틀리신 분들은 아, 이건 되게 자주 나오는 건가 봐. 뜻은 똑같은데 품사 분리를 내가 머릿속에 잘해줘야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외워두시면 되겠어요. 방법은 다양해질 수 있지만 저것을 알아야, 머릿속에 집어넣어 두어야 여러분들이 시험을 잘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진실은 자, 고전이기 때문에 바뀌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가실게요. 자, 그러시면 거기까지 가시고, 그래서 예상되는 그런 좋지 않은 그런 기후가 되겠죠? 에도 불구하고. 자, 이 가족은 어떻게 됩니까? 결정했습니다. 뭐 하기로요? 바로 move forward. 앞쪽으로 움직이는 것이죠. 뭘 가지고? 그들의 계획을 가지고. 그럼 번역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계획입니까? Go sailing. 자, 보트 타러 가는 거죠? Go sailing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자, 보트를 타러 갈 거라고 하는 그런 그들의 계획을 동반해서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그래서 move forward with는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번역하면 밀고 나가다의 개념으로 자,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러시면 127번 문제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8번 가시면요. 자, 8번의 A, B, C, D의 선택지가 또 품사가 같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모두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초반부가 그렇게 조금 무거우면 뒤로 가면 갈수록 가벼워진다 그랬죠? 자, 실제로 중간 부분이 굉장히 가벼운
자, 그런 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보시면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자, was와 lower라고 하는 보호가 이미 나와 있어요. 그럼 어떤 품사가 들어가는 게 좋아요? 부사가 들어가는 게 좋죠. 선택지 중에 부사는 D번밖에 없어요. 자, 놀랍도록 더 낮았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됐죠? 자, 그러시면 어려움 없이 정답 D로 선택하시면 되겠고 요것도 1초짜리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해석 한번 해볼게요. catering이라고 하는 것은 출장 연회 부표를 말하죠. 그 출장 연회의 청구서가 놀랍도록 더 낮았습니다. 뭐보다도요? than 이하보다도. 예상되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낮았거든요. 자, due to는 여기서 때문에의 뜻으로 쓰인 수거입니다. 예정된 이라고 하는 뜻이 아니죠. 자, 뭐에? 바로 chef's strategic purchasing. 자, 그 요리사의 전략적 구매가 되겠습니다. 뭐에 대한? 자, 지역에서 재배된 제품의 구매. 자, 이것 덕분에 자, 훨씬 더 낮았다 그런 얘기예요. 놀랍도록 낮았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자, 내용상으로도 뭐 부사가 들어간 게 맞고 품사상으로도 D번이 맞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오케이. 자, 이렇게 되시면 뭐 128번도 어렵지 않았고요. 129번 갈게요. 29번의 ABCD가 모두가 다 동사로 구성이 돼 있어요. 뭐 브로드캐스트는 물론 동사, 명사, 동일형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나머지들은 다 동사로만 쓰죠. 자, 물론 conduct도 동사로도 쓰고 명사로도 쓰는군요. 자, 근데 주로 이제 토익에서는 자, 동사로만 많이 쓰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고. enhance는 향상, 강화시키다의 타동사고요. accommodate, 자, conduct는 이행, 실행, 수행하다의 뜻과 자, 그 다음에 이끌다의 뜻이 있죠. 오케스트라의 컨덕터가 있는데 이끄는 사람이니까 이끌다의 뜻과 자, 이행, 실행, 수행하다의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accommodate는 수용하다의 뜻이죠. 자, 사람을 수용하는 건 그래서 무슨 뜻? 숙박시키다라고 하는 뜻도 거기서 파생됐다 그랬어요. 네 번째 브로드캐스트는 방송하다의 뜻이겠죠. 자, 뒤에 보니까 뭐가 나와 있어요? Approximately 75,000 sports fans 이렇게 돼 있습니다. 75,000명의 스포츠 팬을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지어진 스테디움이다. 이런 개념이죠. 어떻게 하도록? 바로 수용하도록 지어졌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동사는 C번이다. 그쵸? 자, 이렇게 동사 어휘 문제를 우리가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크게 보자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주어와 동사 사이에 지금 낀 거죠? 그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 뒤에서 앞으로 수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 분사가 혼자 나왔으면 built stadium이라고 해서 건축된 스테디움이 됐을 텐데, 자, built가 자기를 수식하는 어구들을 갖다가 부사구를 뒤에 잔뜩 동반하고 있으니까 두 단어 이상이 뒤에서 앞으로 수식한다의 원칙에 의거해서 자, 이렇게 구조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대략적으로 approximately about으로 바꿨을 수도 있겠죠? 대략적으로 75,0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도록 지어진 스테디움이 다 팔아먹었어요. 티켓을. 됐죠? 자, 근데 티켓이 바로 무엇을 위한 티켓입니까? 오늘 밤의 게임을 위한 티켓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은, 자, 기한은 바로 1시간 이내로 자, 티켓을 갖다가 다 팔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잠실에서 열리는 뭐 예를 들면 LG 두산전 뭐 27,000장 정도 티켓이 이제 발매가 된다고 하는데 뭐 거의 뭐 1시간 안쪽이면 정말 다 팔립니다. 그죠? 네, 이런 상황이죠. 자, anyway,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문제로 가시면 30번입니다. ABCD가 모두 형용사가 될 수 있고 뜻이 달라요. 물론 B번의 miniature. miniature는 명사도 됩니다. 미니어처 알죠, 여러분들? 네, 형용사로도 쓸 수 있죠. fierce는 흉폭한. 그죠? 네. 자, 이런 뜻이고요. C번의 multiple은 알죠? 네, 다수의 그런 뜻입니다. eager는 자, 열망하는 이런 뜻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뜻들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이것은 형용사의 어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어떤 어휘가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버전인데요. 무엇에? 자, 브래들리가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카의 무슨 버전이, 맹렬한 버전이 말이 돼요? 다수의 버전이면 버전 들이대야지. 맞죠? 네, 안 되겠습니다. 자, 열망하는 버전 돼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미니어처 버전이 자, 정확히 무엇과 같았다? full scale 모델과 똑같았다. 스케일이라고 하는 단어 오늘 여러 번 나오게 되는데 스케일은 원래 규모의 뜻이잖아요. 스케일이 크다. 자, 두 번째는 눈금의 뜻도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지도에서는 뭐죠? 이게 척도의 뜻으로 쓰여요. 그런데 full scale이라고 하는 것은 실물 크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full scale이니까 그 척도나 규모 자체가 full이란 말이에요. 줄어드는 게 아니라. 알겠죠? 그래서 full scale은 실물 크기예요. 실물 크기의 모델과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down to는 수거입니다. 자, 요게 만약에 전치사로 쓰게 되면 자, 전체로 수거 전치사로 보시고 이것도 구전치사로 보시면 되겠죠. 어디에 이르기까지. 버튼스에 이르기까지. 스테레오 상의 버튼입니다. 다시 말해서 차에 타면 이렇게 스테레오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CD 플레이어도 다 되고 그다음 라디오도 들을 수 있고 한 그런 스테레오가 있습니다. 그 스테레오 상의 버튼에 이르기까지 자, 실제 크기의 모델과 정확하게 똑같다라고 하는 그런 문장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요.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130번까지 또 10문제를 또 마무리를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미있죠, 그죠? 네, 그리고 설명하는 내용들도 물론 일부 못 알아듣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을까봐 자, 굉장히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잘 알아들을 만한 그런 수준이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시면 여기까지 해서 세 번째 강의는 마무리를 짓고요. 저는 여러분들과 네 번째 강의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